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 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박수를 칠 수가 없다 진짜. 전인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몽시다. 자, 나는 몽시이다. 오늘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교수 박철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겪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무릎 관절염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5%,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겪는 관절염 중에서도 약 80%를 차지하는 무릎 관절염은 한 번 시작되면 완벽히 고치기 힘들고 평생 통증으로 고생하는 고약한 병인데요.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줄 알지만 오늘의 주제를 알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무릎 관절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릎 관절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은 몸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운동 특별히 하고 계시죠?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하니까 조금씩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릎이 가장 문제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뛰지는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살살 걸으면서 잘 다스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몸신에 나와서 뭐 좋은 거 좀 얻어가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또 특별한 전문가 여러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만 드려도 오늘 이야기가 무릎 이야기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무릎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같이 나누게 될지 주제 같이 보시죠.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려면 연골의 먹이 관절강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네요. 연골의 먹이? 저거 지금 글씨를 잘못 입력시킨 것 같은데요. 어떤? 연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다른 데가 없어져. 저 재생을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그래서 한 번 잃으면 큰일 난다. 저희는 다 그렇죠. 예. 강 얘기하는 강? 강 얘기하는 강? 어디 있는 거야, 강이 그 강이? 어디 있는 거야, 강이 그 강이? 관절강? 주제부터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어디에 설명을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쉽지 않지만 무릎 연골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무릎 연골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세포가 있는데 네. 이 세포가 적절히 기능하면 연골이 다쳤을 때 회복이 가능하고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세포가 혼자서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골 세포에 먹이를 주는 관절강이 건강해야 연골이 적절히 재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강?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무릎 관절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정강이 뼈인 경골이 맞닿는 부분을 부드럽고도 딱딱한 젤리 같은 연골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1층도요, 저 그림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무릎 연골이 다르면 이제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 뭐 이런 것쯤은 상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관절강은 처음 듣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절강? 저 무릎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저 삼각형 부분입니다. 어머, 옆에.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공간이죠. 관절강 속은 조금 가장하면 이제 달걀 흰자처럼 미끄덩한 점액 성분이 있는 활액으로 채워져 있어서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서 도움을 줍니다. 자, 관절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저 부분. 저 부분인가? 저기 이렇게 신기하다. 힙부역해된데. 푸른색이 관절강인 건가요? 저 투명한. 부분이 관절강이 맞고요. 예. 그리고 저 부분이 연골과 연골세포에 먹이를 골고루 공급해서 연골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관절각 속 활액이 혈액의 역할을 대신해서 연골에 영양분과 산소를 주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활액에는 뭐 하이알루론산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연골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골이 적절하게 기능하게 해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 관절강이 건강하지 못하고 활액의 질이 떨어진다면 연골세포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연골 재생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양수에 의해 보호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관절강의 활액은 무릎 연골을 양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강이 무릎 연골의 생명 유지 장치가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다. 저렇게 젤리 같은 형태로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냥 연골의 그 부드러움 때문에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은 살과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거의 jel리 같은 형태로 좀 젤리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더 부드러운. 그리고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달걀 흰자 같은 그런 소질의 어떤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왜 무릎 관절은 일반적으로 다들 재생이 안 된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재생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또 연골 손상 시 나오는 분해 및 염증 물질들이 관절강 내에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골세포가 적절한 재생 기능을 하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무릎 연골은 잘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절강을 잘 지킨다면 연골세포는 재생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관절광이 하는 일이 또 다른 일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무슨 일이에요? 네, 두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강 내 여러 물질들이 연골 재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관절강 내 여러 물질들은 연골세포의 재생작용을 조절하면서 무릎 관절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연골의 재생과 분해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재생만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연골을 분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연골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연골이 건강해지고 적절하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고. 네. 그러면 그 관절강이 그 무릎 연골의 생명 유지 장치로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떤 일이죠? 네, 관절강 내 체액은 점성이 높아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무릎 연골이 다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젤리 쿠션 같이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체액은 굉장히 미끄러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무릎의 관절 운동, 즉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관절이 손상되고 닳지 않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활액은 물처럼 점성이 떨어져서 이런 충격 흡수 기능이나 윤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끼리 손상되고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무릎 연골 안에 이게 연골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부분을 관절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절강 안에 활액이 차 있다 그랬는데 그걸 관절액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사인이 와 무릎에 이 관절강이 부족하면은 여기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
그게 관절강이 그게 모질라는 거야. 아, 일어날 때 푸드득 소리 나고 이러는 못 거? 빼낼 것 같아. 어떻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소리 근데 날 때 소리 나는 있잖아요. 게 아니 그러니까 물이 차도 어떻게 빼내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 참나 그러더라고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관절강 안에 염증이 잘 낫지 않으면 물이 또 차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물이 차면은 빨리 주사기로 뽑고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 물을 빼내면 그 외부 물질에 의해서 다시 또 염증이 심하게 되면서 또 차는 가능성이 많아져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물을 빼지 않고 약물을 먼저 이용을 해서 이 물이 좀 줄어들게 한 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사실 이 관절강 안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선은 무릎이 붓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게 되죠. 이게 물을 빼냈다고 싹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야, 그러면 그 관절강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릎 연골도 당연히 건강하지 못해 서로 이제 뭔가 상생하는 그런 관계겠네요. 예, 맞습니다. 무릎 연골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도 재생되지 않고 더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면 관절이 받는 압박이 줄어들고 관절강 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비만인 경우에 운동을 통해 체중이 감소되면 관절강의 건강이 더욱 개선되고요. 질 좋은 혈액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는 결국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이 혹시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인공관절 수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좀 환자가 젊고 관절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연골에 직접적으로 건강한 연골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의 재상을 도와주는 연골 이식술인데요. 건강한 연골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의 재상을 도와주는 연골 이식술인데요. 이런 수술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는 수술 중 하나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연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은 4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수술 1년 후에 통증이 많이 완화되셨습니다. 이식 수술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연골 상황인 건가요? 네. 아, 이게 지금 연골 상황인 건가요? 아, 뭐야? 지금 뭔가 이렇게 알 같은 것을 주입하고 계신데 저게 그러면 네. 개구리알 같아요. 어머 개구리알 같아 진짜. 네, 맞습니다. 저 개구리알 같이 보이는 게 저희가 배양한 연골세포고요. 제 가슴 아래쪽 이제 갈비뼈 근처 연골에서 미리 연골세포를 채취를 해서 따로 배양을 합니다. 자기 연골세포를 배양을 해서. 네. 와, 신기해. 그리고 이제 손상된 무릎 연골들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네. 이게 배양한 연골세포를 이식을 하고 네. 이런 수술들이 적절한 대상에만 시행되면 대부분 예후가 좋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지 않고 내 연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와, 인공적인 게 들어가지 저게 연골이구나. 저는 연골은 정말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경태 박사님, 한의원으로 이 관절염으로 찾아가면은 관절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치료를 해주시나요? 이 관절강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봉침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혈액, 복비, 양릉천, 양구 이런 그 무릎 주변에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실제로 보면 그 관절강 속에 있는 혈액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염증을 해서 통증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으로 하는 거야. 예. 근데 또 여기에서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또 알게 되셨다고요? 예. 수소음 심경의 중요한 혈자리인데 혈의 특징이 무릎 관절통에 좋고요.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맞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좋아요. 예. 네. 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 모두들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볼까요? 주먹을 꽉 쥐면 주먹을 이렇게 쥐면 네 번째 손가락이랑 다섯 번째 손가락 요 사이에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보면 좀 만졌을 때 약간 움푹 좀 들어간 느낌이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네, 그 자리를 꾹 누르면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네,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자리가 소부혈이라고 합니다. 소부혈. 소부혈. 반대 손도 똑같이 예, 적용하는. 똑같아요. 네, 생소하시죠? 이 혈자리는 이렇게 무릎 통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꾹 눌러보세요. 용식이 형 좀 자주 누르세요 좀. 오 박사님 많이 누르세요. 오 박사님 많이 누르세요. 관절광 상태가 관절광 상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참 입에 안 붙죠. 관절 아 근데 이거 알아놔야겠더라고요. 관절강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건강한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해야 있냐 되나요? 이거지. 가장 좀 간편하고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릎 펴기 테스트인데요. 네. 이제 다리를 펴고 발끝을 당기고 바닥에 앉았을 때 네. 무릎이 제대로 펴지는지 그리고 바닥과 오금 높이를 통해 관절간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높아야 좋은 건가요? 딱 붙어야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것보다는 좀 네. 붙는 게 좀 뜨지 좋은 않아야 상태고요. 되는데. 예, 예. 그럼 그냥 유연한 사람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관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 관절강이 구축되고 관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런 무릎 펴기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먼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오금 사이의 높이가 약 0.8cm 정도면 정상입니다. 만약에 0.8cm 이상의 틈이 생겼다면 무릎 앞뒤 근육과 힘줄이 굳어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강이 건강하지 못하고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 뭐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름이 0.8cm 나무 막대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막대기가 오금 밑으로 잘 통과가 안 되어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관절강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쑥쑥 들어가면 안 돼.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손가락으로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두 같습니다. 번째 손가락. 아니 근데 얼핏 생각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펴지는 거 지나갈 것 너무 같아요. 저렇게 딱 붙는 오금은 사람이 약간 있다고요? 이렇게 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억울한 게 허벅지 살이 쪘죠, 종아리 살 쪘죠. 여긴 완전히 터널이지. 네,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들어가지. 진짜? 예. 아, 그래서 아까 비만 말씀하셨구나. 네. 근데 사람도 왔다 생각해보면 갔다 하겠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 어르신들은 무릎을 빠듯하게 쫙 펴지 못하시잖아요. 맞아요. 꼴보죠. 앉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안 계신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예전에 내려올 때 세게 내려왔고 그랬거든요. 요즘 그거 못해요. 주변에 무릎 불편하다는 친구분들도 좀 있고 그러시죠. 저도 불편해요. 지금 0.8mm. 야. 원래대로라면 이 나무 막대기가 0.8cm 정도의 나무 막대기가 잘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좀 크기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뭐 1에서 2cm 정도의 어떤 유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아픈 다리가 어디시죠? 이쪽에 오른쪽이요. 그래서 아유. 뭐야? 왜 이렇게 아유. 뭐야? 왜 이렇게 아유. 뭐야? 왜 이렇게 자, 벌써 눈으로 봐도 이렇게 들려 있는데 지금 0.8mm. 자는 뭐 쑥. 생각보다 어떻게 해? 그냥 뭐 무게도 들어갈 수 상당히 들려 있네. 야. 예, 지금 보시면 이 나무 막대기가 정말 쉽게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격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들어갈 때 무릎 뒤쪽에 닿아가지고 약간의 저항이 있으면 그건 좀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임주리 선생님 같이 이 나무 막대기가 쉽게 들어간다면 요거는 무릎 쪽에 어떤 관절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관절강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 다리도, 왼쪽 무릎도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예, 상대적으로 또 어떨런지 궁금한데요. 나도 달라. 여기 훨씬 붙었어요. 네, 들어가긴 하지만 살에 이렇게 닿아서 약간의 저항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상태는 상당히 그쪽은 건강하신 오른쪽에 비해서는 확실히 관절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눈으로 봐도 그냥 네. 훌륭하게 지금 볼 수가 약간의 있는데. 빈만 조금 통과하지. 예. 뭐 다른 건 못 들어가. 그럼 오른쪽 무릎이 진짜 안 좋으신 게 불편하시죠. 많네요. 예. 관절강이. 자, 이렇게 이 정도는 해서 몰랐네. 역시 불편하시다는 한쪽 무릎이 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이에 둘째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확실히 일어나실까요? 표시가 나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임혜진 씨 모셔볼게요. 다 붙으실 것 같아. 쫙. 임혜진 씨도 워낙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시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니, 주변에 무릎 불편하다는 친구분들도 좀 있고 그러시죠. 저도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나는 꽉 붙일 수 있어. 붙여봐야지. 아파도 참고 찰싹 붙일 거야. 바닥에 탁 붙을 것 같아. 넣어보겠습니다. 네.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힘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안 들어가. 지금 보시면 이게 이 막대기가 들어가질 않아. 들어가긴 하더라도 이게 살에 걸려서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눈으로 보고 이런 상태가 관절의 어떤 건강이나 관절강의 상태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좋고 나를 끼고. 네, 다리 한번 바꿔볼까요? 승부욕이 있어. 이 다리는 아주 튼튼한 다리예요. 이 다리는 아주 튼튼한 다리예요. 자신 있는 다리. 네,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에 더 들어가지 완벽하네, 완벽해. 많이 유연하고 나 관절강의 이야. 상태가 더 건강한 상태. 예. 철통보안. 저 팔 아니야? 자, 예. 아니, 아니, 이렇게 딱 붙으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딱 붙는 것 상태도 굉장히 이거 괜찮은 이상하다고.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뒤에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전부 다 편안하게 풀려 예, 있고 그렇습니다. 무릎 주변 예. 근육도 계속 편안하기 하자니까. 때문에 예. 통증이 없는 이런 왜 상태라는 무슨 게 살이 저리 쪘어? 관절강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좀 줘요? 아니 근데 이건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안 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 이매진 씨 아주 좋은 상태 보여주셨고요. 예. 일어나셔도 됩니다. 어디 먼 산 보고 계세요. 다 이거. 예, 랩 같은데요? 좋습니다. 관절강 예 퀸이었습니다. 야 다리가 예쁜 남자 슬립. 저기 어이구. 어이구 다리 영양 얼씨구? 어이구 다리 영양 얼씨구? 저는 다리가 뭐 너무 길어서. 아니 어떻게 종아리도 안 닿는 제3한강인데 제3한강. 뭐야? 아니 저기 물 떨어. 슬립 씨 가만히 있어요. 좀 붙었어. 가만히 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힘을 주는 건 아니죠 선생님 지금 벌벌 떨면서 편하게. 예. 이렇게 돼. 빼면 이렇게 돼요. 진행하겠습니다. 힘줬어. 왜 저래? 네. 아니 왜 저렇게 벌벌 떨어요? 힘줬어. 왜 저래? 네. 아니 왜 저렇게 벌벌 떨어요? 이거 뭐 누가 봐도 뭔가 예. 문제가 있다. 아니 한강 철교야. 제3한강교라. 슬리피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무릎에 증상이 없긴 하지만 예. 지금 보시면 무릎 쪽이 좀 많이 안 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냥 괜찮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약간 스트레칭의 문제 아닐까요? 그럴 혹시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종아 어떤 근육도 지금 편안해 보이지가 않은데요. 예? 그렇죠. 따로따로. 우리 한번 바꿔보죠. 반대쪽, 왼쪽은 반대쪽. 어떤지 한번 반대쪽. 보면은 바꿔볼게요. 이거 결혼 전인데 큰일 나네. 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편안하게. 아니 그것보다 다리를 왜 이렇게 떨어대요? 가만히 이쪽은 그래도 저절로 그렇게 이쪽 저쪽이 뭐 다 똑같네. 진짜. 아니 근육이 너무 긴장을 해서 풀어지질 않네. 지금 굉장히 땡기죠? 최선을 다해서 엄청 예. 종아리가 땡기고 있죠? 누르고 있죠. 다리를 이렇게 햄스트링도 땡기고. 온몸이 문제. 땀이 나요, 땀이. 예. 예. 저 정도? 근데 관절광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많이 이거 뜨고 이 나무 막대기가 잘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번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네. 오늘 나의 또 이토록 안타까운 또 순간을 꼭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운동 딱 슬리핑을 위한 운동입니다. 예. 준비가 돼 있구나. 무릎이 단지 무릎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예, 안타깝네요. 자, 편안히 쉬시고 요 부분 편집. 네네. 워킹.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여러분 댁에서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떤 걸 유념해야 될까요? 예, 이 테스트상에서 이 나무 막대기가 잘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관절염이 있다거나 관절강이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의 어떤 증상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본인의 어떤 유연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게 다리가 너무 이렇게 잘 펴지지 않고 다리가 뜨고 이게 이 나무 막대기에 너무 잘 들어간다면 병원에서 한번 추가적인 검사나 체크 같은 걸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적절히 들어가는데 본인의 증상이 없거나 내 다리가 건강하다, 걷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통증이 있다면 그건 그냥 네, 지나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본인의 무릎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하게 수축된 대퇴 직근을 풀고 균형을 강화해 관절 강을 지키는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다리가 진짜 착 꺾였어요. 돼 뭔가. 웬일이다. 자, 무릎 관절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은요. 많은 축구 선수들의 몸을 관리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황희찬, 백승호, 이동준, 분데스리가 정우영 선수를 비롯해 우와. 올림픽 국가대표팀, K리그팀, 유소년 국가대표팀 등 많은 축구 선수들을 책임지고 있고요.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몸과 체력을 관리해주고 있는 10년차 피지컬 트레이너 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그래. 그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그 월드컵 예선에 대표팀이 합류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원래 또 부상이 있었죠 무릎에. 네, 맞아요. 지금 7년 반째 황희찬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 2018년에는 무릎 내측인대 타박상을 입었고 최근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겪어서 무릎 재활에 집중해서 다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후 무릎 통증을 느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는 급격한 감속과 방향 전환, 태클처럼 무릎에 무리를 주는 동작들이 많은데요.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무릎에 압박하기 때문에 관절강이 좁아지고 무릎이 약해져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부상도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릎 재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으로서 어떻게 조금 재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게 궁금하네. 무릎을 과하게 압박하는 근육을 풀고 주변 근육을 강화해 활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활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퇴 직근을 포함하는 대퇴 사두근이 무릎 연골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이 평균 나이 45살인 사람들,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무릎에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대퇴 사두근이 강한 사람들은 이 무릎 연골이 훨씬 덜 닳았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무릎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한테 이 대퇴 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시켰더니 통증 감소가 생겼는데 소염제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염제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몸신이 어떤 운동을 가르쳐 줄지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뭐 지금 살짝 긴장하셨지만 뭐 운동 시작하시면 또 본인의 시간이 올 거니까요. 네. 예, 편안하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끝으로 팔자 그리기 운동입니다. 과하게 수축된 대퇴 직근을 풀어줘서 근육의 쿠션 작용을 되살려 더 좁아지려고 하는 관절 강의 압력을 줄여주는 동작인데요. 또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무릎의 가동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웜업, 운동 전에 꼭 해야 할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왼발을 고정시켜 주세요. 한쪽 다리는 들어주시고 양팔을 이용해서 오른쪽 무릎도 같이 고정시켜 줍니다. 한쪽 다리는 들어주시고 양팔을 이용해서 오른쪽 무릎도 같이 고정시켜 줍니다. 위아래로 외회전과 내회전을 교차시키면서 팔자를 그려주세요. 팔자. 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가 뒤쪽으로 가신되지 않도록 집중하여 주십니다. 팔자를 천천히
외회전과 내회전을 힘들어. 교차하면서 힘들어. 천천히 20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20회요? 20회. 하지와 상지를 연결시켜주는 대퇴골과 고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고정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폐골까지. 무릎에 부담 없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20회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힘들죠, 힘들죠. 예. 한번 이거 한 3-4번만 해도 힘들어요. 어허. 왼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양팔을 이용해서 고정시킨 다음에 위아래로 천천히 10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팔자 그리기죠? 네. 하나. 슬리피 씨 가동범위 더 크게 늘려주세요. 팔자로. 슬리피 씨 발목을 신이 쓰지 다 않으시고요. 보고 있어요. 발목을 고정한 채로 크게 팔자를. 둘. 팔이 왼치로 그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셋. 아니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우리 몸신께서 뒤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전혀 다른 동작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단디해주세요. 여기 왼쪽 스탠스에 힘을 주시고 네. 무릎을 들어주실 때 무릎을 이렇게 피시면 안 돼요. 굴곡시키고 천천히 팔자를 그려보시겠어요. 천천히. 이게 어려워. 둘.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천천히. 셋. 넷. 아까보다 훨씬 나으시죠? 훨씬 낫네. 네, 맞습니다. 슬리피보다 100배 나아요. 자, 왼쪽을 약간 누르듯이 하시고요. 그냥 무릎을 편하게 드실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드시고, 잘 의논해봐. 네. 여기서 저게 이게 여기가- 천천히 팔자를 그려볼게요. 하나, 밑으로 팔자로. 팔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슬리피 씨? 저 긴 지금 보시면 이 무릎이 각도가 있는데 조금 더 당겨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자. 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 둘. 더 아래로 다운시키고, 셋. 나온다. 네, 모양이 맞습니다. 나와요. 아우, 잘하시네요. 요령을 알아야겠구나. 네. 아. 다섯. 예. 20개. 이걸 확실히 많이 당겨줘야 돼요. 그럼. 네.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많이 당겨줘야 이 자세가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왼쪽 축에다가 체중을 싣고 무릎을 든 상태에서 팔자를 그려주셔야 쉽고 아, 여중에 힘이 되게 가네요. 우와. 천천히 둘, 셋. 가동 범위는 본인 각도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슬리피는. 힘들어요, 슬리피 씨? 저는 안쪽도 많이 스트레칭이 안 돼서 허벅지 안쪽이요? 아니 무릎 안쪽? 저 이쪽 전체가 안쪽도 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임준희 씨는 무지하게 잘 되고 있어 지금. 거의 걷어. 21. 둘, 열셋, 근데 되게 숨차다. 네. 운동 되게 효과 있네. 다섯, 열아홉, 스물. 네. 동작이 좋아졌어요. 숨까지 갔네. 지금 이 운동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임주리 씨도 처음보다 지금 훨씬 동작이 잘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수칙을 제대로 몰랐는데 수칙 아니까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고 요령을. 어렵지 않고 운동 효과는 큰 것 같아요. 훨씬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이 부드러웠죠. 저 네. 벌써 부드러워진 거. 들어요. 슬리피 이쪽으로. 슬리피 뭐 어쨌든 저 같은 분들이 열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밑에 직근도 많이 뻐근하긴 한데 저는 안쪽 다리도 종아리. 다 뒤쪽. 딱 이렇게 그래서 할 때는 힘들지만 끝나니까 되게 시원해요. 땀이 벌써 났어요. 네? 땀이 벌써 났어요. 네. 지금 앞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가득 찼습니다. 땀이. 두 번째 운동은 무릎 앞으로 펴기로 내전근을 기반으로 한 대퇴직근, 외측강근 강화 운동인데요. 안정적인 근육 사용을 하게 되어 무릎을 굽히고 펴는 가동 범위를 넓히면서 관절각 속 활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펌프 작용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페트병을 준비해 주세요. 네. 허벅지 사이에 물병을 고정시키시고 허벅지에 물병이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주시고요.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리시고 호흡을 천천히 내리시고 지그시 이게 힘들겠는데요. 힘들어요. 천천히 내리시고 올릴 때 안 내리네 발을.
쉽지 않네. 천천히 총 20회 수행하시면 됩니다. 등은 그 의자에다 갖다 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세우는 거죠? 네. 아, 힘들게. 척추는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의자를 잡고 의자를 손으로 잡고 아, 잡고. 네. 그 상태에서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내리시면서 호흡을 힘들어. 한번 하니까 힘들어요. 두 번 하니까 언제 했어요? 몸심도 속으로는 힘들 거야. 노 교수님 배우기 어려운 동작은 아닌데 지금 몇 번 이렇게 옆에서 힘들어. 보신 분들이 벌써 힘들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어떤 자극을 몸이 안 좋은 거. 좋아요? 네. 무릎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퇴 직근을 비롯한 대퇴 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함으로써 연골 세포를 자극해서 윤활 성질과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을 증가시켜서 활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다 고정시키고 네, 물병을 허벅지 사이에 껴주세요. 자, 의자를 양손으로 지탱해 주시고 차가워. 슬리핏이 의자를 양손에 지탱해 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올라갈 때 호흡을 내릴 때 들이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어떻게 내릴 때 들이마시고 전 의자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물병을 빠지지 돌리고? 않게끔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보세요. 허벅지에 약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져봐요. 좀 더 모아주시고 호흡을 다시 천천히 지그시 다리를 바르르 떠네. 다시 업 발끝 당겨주시고 다시 지그시 다시 지그시 슬리피씨 안쓰러워요. 네, 생수가 차서 그래. 빠지시려 하는데 훨씬 더 힘을 줘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근을 인지 깨달은 척. 강하게 압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힘이 안 줘서 지금 떨린 거예요. 네. 힘 한번 줘봐요. 호흡. 하나. 다시 천천히. 둘. 호흡. 자, 턱은 당겨주시고. 셋. 호흡. 자, 천천히 이완시키고. 넷. 호흡. 천천히 내리시고. 호흡. 이건 좀 상상이 가는 고통 아니에요? 네. 천천히 이완시키고. 슬리핏이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하나. 호흡. 천천히 이완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셋. 업. 호흡. 임준 선생님 너무 천천히 잘하시는 마시고 호흡 업 발끝 당겨주시고요. 다시 자 4개만 더 할게요. 4개만 다시 16 호흡 천천히만 시키고 17 업 다시 천천히 18 업 슬리피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천천히만 시키고 자 생수병이 흔들리지 않게끔 꽉 잡아주세요. 다시 천천히 업 19 다시 천천히 라스트 마지막까지 집중. 다시 천천히 라스트 마지막까지 집중. 생수통 튀어나오겠다, 저. 생수통 튀어나오겠다, 저. 안쓰러워.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장애물 넘기 운동입니다. 장애물. 대퇴직근이 다시 과긴장되지 않게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주변 근육을 함께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그러면 무릎을 과하게 압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무릎의 관절각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먼저 생수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물이 없는데. 두 다리를 가지런히 놓고 생수병을 놓아주세요. 아픈 다리는 펴시고 반대쪽 다리를 몸쪽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아픈 다리는 펴시고 반대쪽 다리를 몸쪽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왼쪽 발끝을 당기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셔야 정확하게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하나, 둘, 아 왕복이 아, 하나씩. 셋,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넷, 다섯. 레벨을 조금 더 올리시고 싶으시면 지면을 터치하지 마시고 하나, 둘, 아유 저거 힘들다. 야 진짜 셋. 쥐다 쥐. 호흡은 돌아올 때 뱉어주시면 되세요. 하나, 가만히 앉아서 뭐 TV 보거나 할 때도 하실 수 있다면 한 자리에서 하니까요. 물병을 좀 뉘어놓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이 세워놨어요? 네, 근력에 따라서 장애물의 높이라든지 지면을 터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건 각자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높게 할래. 조절해 왜냐면 처음에는 뭐 효과를 더 뚜껑만 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선생님 너무하잖아요. 아 이렇게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게 예.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병원부터. 이렇게. 이것도 설마 20회 네, 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10회에서 20회는 본인의 근력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장애물 넘기입니다. 통증이 있는 다리는 펴주시고 반대쪽 다리, 왼다리는 몸쪽으로 접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때 잡을 때 내 몸쪽에 최대한 붙여주세요. 발끝은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내외전. 선생님 슬리핏이 뭔가 이상해요. 선생님 슬리핏이 뭔가 이상해요. 되게 겁먹은 사람 같거든요. 아니 슬리피 씨는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 예, 그렇게 긴 다리로 넘기기 어려워요? 네. 당긴 상태에서 자. 하나 내외전. 오케이, 제가 레벨 내렸다 드릴게요. 내외전. 오케이, 제가 레벨 내렸다 드릴게요. 다시 하나. 오케이. 선생님은 이거 세운 물병 잘만 넘으시는데. 둘. 잘하신다고요. 발끝 당겨주시고 호흡 내뱉으시고. 자 몸신님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이제 생수병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젊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젊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하시는데. 자, 저 긴 다리로, 저 긴 다리로. 저 긴 다리로. 오케이. 다시 내외전 시키고. 야. 내뱉고. 이 비명소리를. 주지현 선생님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네. 어우. 다리 너무 들리는 거 봐.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운동하셨나요? 네, 운동하셨나요? 중학교 때 기계체조. 아, 힘들어서 며칠 안 갔어. 2주. 이야. 자, 이번에는 지면에 발을 닿지 말고 네. 외회전과 외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네네. 하나. 가시죠. 가시고 다시 말고. 우와. 이것까지 하셔. 너무 안정적. 와. 이게 최소 2주 했다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개 할까요? 네. 발끝 당겨주시고. 자, 내회전. 외회전. 하나. 오 이제 된다. 내회전. 하나. 오 이제 된다. 내회전. 오, 아까보다 훨씬 잘 돼요. 심지어 들었어요. 들었어 바닥이 안 이제. 돼. 와. 외회전. 오 된다. 어머, 왜 갑자기 돼? 내회전. 외회전. 닿지도 않아 이제 되지도 않아. 여덟. 와. 슬리핏이 어깨 좀 호흡 뱉으시고. 아홉. 열. 거기야 뭐야? 열. 거기야 뭐야? 하나. 둘. 뒤에 있는 분은 본인이 잠깐만요, 찍으면서 잠깐만. 하세요. 둘. 뒤에 있는 분은 본인이 찍으면서 하세요. 잠깐만. 넘어가질 않아요. 네. 넘어가질 않아요. 네. 열넷. 야, 그래도 잘한다. 5개 남았어. 열여섯. 열일곱. 슬리피스 조금 더 파이팅 하세요. 오샤. 열아홉. 17. 못 넘어오고 있어. 못 넘어오고 있어. 와 임준 씨는 지금도 바닥이 안 됐고 안 되고 다 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와. 잘해요. 자, 3개만 더. 3개만 더. 3개만 더. 3개만 더. 하나. 정말 슬리핏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됐어. 한 번 더. 이야. 와. 셋, 넷. 자 그러면
그러면 관절강 테스트 하겠습니다. 박철희 교수님 다시 내려와 주셨는데요. 임주리 선생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예, 먼저 하시죠. 무릎팍이요? 네네. 운동하자마자 그 바로 사이에 근데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왼쪽 무릎 접으시고요. 예,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아까와만 비교를 하시면 평소 아픈 다리가 어디시죠? 이쪽이, 오른쪽이요. 이쪽이. 오른쪽이요. 자, 벌써 눈으로 봐도 이렇게 들려 있는데 지금 0.8mm. 예, 지금 보시면 이 나무 막대기가 정말 쉽게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 무릎 접으시고요. 예,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아까와만 비교를 하시면 다요, 지금. 어머, 웬일이 다, 다요, 지금. 어머, 웬일이 다, 다요, 지금. 어머, 웬일이 다, 네. 예, 송이 닿았어요. 지금 웬일이야? 예? 지금 혹시 무릎 통증은 어떠세요? 아까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하셨죠?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쪽 운동만 했습니다만은 댁에서는 양쪽 다 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긴장된다.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습니다. 아, 그래? 양쪽 조금 달라요? 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또 설레발. 어디가 지금 자극이 있어요? 어디? 근육으로는? 대퇴 직근이 앞쪽이. 엄청 뜨고 오호. 완벽히 풀리는. 과연. 자, 갈까? 어디 한번 볼까요? 무슨 느낌 와? 목 어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힘줬어. 왜 저래? 네. 왜 저렇게 벌벌 떨어요? 아, 이거 뭐 누가 봐도. 뭔가 예. 문제가 있다. 왼쪽 다리만 더 와, 느낌 와. 오! 와, 느낌 와. 와, 느낌 와. 아까보다 훨씬. 와,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 어떻게 이제 돼 뭔가. 아까는 진짜 산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발등을 완전히 구부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나. 본인이 부드러워진 걸 느끼시죠? 안 떨려요. 안 떨리고. 안 떨려요. 안 떨리고. 안 떨려. 훨씬 좋아. 발가 진짜 착 붙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박자희 선생님? 원체 이제 주재현 몸심님께서 좋은 운동을 알려주셔서 좀 더 좋아지신 것 같고요. 슬리피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지금 잘 안 펴지는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어떤 유연성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주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또 관절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맛있게 먹으면서 또 무릎 건강 좋게 해주는 그런 식품 솔루션으로 오한진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실까요? 자, 오늘은 관절염을 완화할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공개합니다. 씨앗 종류가 있는데요. 호박씨. 호박씨하고.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고 많은 이 세상 음식 중에 그 맛있는 음식 중에 하필 씨앗을 먹으려는 겁니까? 견과류 요즘 하루 견과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네. 자, 이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필수 영양소가 응축된 영양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셀레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노화와 변성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 증상 완화와 또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건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셀레늄 성분이 관절염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그 호박씨, 해바라기 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그 단백질 하면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소고기 등심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15g 들어있는데 호박씨 100g에는 35.3g 그리고 해바라기 씨 100g에는 21.9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고기는 좀 매일매일 드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서 관절 근육 튼튼하게 유지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 솔루션이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오 박사님? 네. 이 두 번째도 역시 오늘의 주제 관절염과 관련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혈압에 이어서 40대에서 60대 만성질환 2위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국내 성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질병에서는 바로 이 관절염이 1위라고 돼 있거든요. 더구나 아직도 우리는 좌식 또는 쪼그려 앉는 거, 무릎 꿇기 이런 동양적인 생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대의 90%는 관절의 이상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50대 여성 3명 중 1명은 관절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65세 이상 여성의 2명 중 1명은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절에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요거 한번 또 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어떤 걸지요? 사골? 공개합니다. 사골? 공개합니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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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어떤 걸지요? 사골? 공개합니다. 사골? 공개합니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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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예 입담돼 있는데 저 반짝반짝한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옵니다. 뭐야? 뼈 관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슘입니다. 칼슘이 나올 때가 됐지요. 맞네, 칼슘 네. 맞아. 아, 얘 칼슘 분말일 것이다. 네. 근데 뭐 MSG 그 비주얼을 가지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번 이렇게 뭐 향도 맡아보시고. 무치예요. 냄새 안 나요. 냄새 아, 없어요? 소금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드셔보시죠, 뭐. 좀 쓴데요? 쌉조름. 뭐가 하는데요?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워낙에 옛말에 네. 몸에 좋은 거는 쓰다 그랬잖아. 자, 우리 정진이 약사 표정 좀 잡아주세요. 지금 그 목돈 얼굴이 저렇게 별로예요? 많이 먹었거든요, 일부러. 하라고 해서. 뭐라고 느낌이? 너무 써요. 네. 임예진 선생님, 눈물.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근에 이렇게 쓴맛을 처음 쓰다. 너무 써. 예. 자, 이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 식품입니다. 요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요. 정답은요, 바로 요겁니다. MSM? 식이 요항? 야, 이건 MSG가 아니네. MSG나 MSM. 내가 거의 맞춘 거나 다름없네요. 어떻게 뭐가 다르대? 어머. 이런 걸 사촌 비슷하니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이 MSM은 메칠설포닐 메탄의 약자입니다. 어렵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황화합 물질, 즉 식이유황을 맞아, 뜻합니다. 이게 좋대. 이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황. 우리 몸에서 4번째로 많은 성분인데 정작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황성분입니다. 황은 모든 세포 속에 존재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세포의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데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진 비타민인 비오틴이나 티아민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 등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황은
우리 몸 안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섭취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이 식품 솔루션 식이유황 MSM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의학의 여러 본초서에 유황은 요슬냉통이라고 해서 굳은 근육과 뼈, 하체 부실, 약한 허리, 무릎이 시리면서 아픈 증상에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 다양한 근골 질환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황의 성질은 따뜻하고 또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그다음에 시리면서 이런 분들한테 더욱더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황이 일반 식품에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글쎄요. 대표적으로 이런 마늘입니다. 마늘을 드셔보시면 그 아린 맛이 있잖아요. 그 알싸한 그 맛 안에 유기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마늘의 이 유기 황화합물이 염증의 매개체 생성과 만성 염증, 관절염 등의 진행을 촉진하는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늘 속 유기화합물과 유사한 이 MSM을 천연 진통제, 천연 항염증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 경증에서 중증도의 골관절염이 있는 118명에게 12주간 매일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그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40세에서 76세 남녀에게 하루 2번씩 12주간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무릎 골관절염 상태를 평가하는 WMAC라는 그런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에서 신체적 기능에서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혹 하는데요. MSM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맞아요. 이 쓴맛이 몇 시간 가나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 아니, 본래 맛이 이러한데 이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드실만 하도록 준비한 것은 바로 황차예요, 황차. 예. 저희가 이제 아주 정량을 넣어서 미온수로 만들었으니까요. 따뜻하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저 아주 정은아 씨. 투명하죠? 네. 정은아 씨 먼저 맛을 한번. 네, 함께 해요. 네. 함께 해요. 네. 무서워서. 근데 또 차로 마시니까 맛이 안 나요. 이 정도는 안 거의 나요? 좋은데? 전혀 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관절염의 증상이 통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MSM이 주는 또 다른 도움이 혹시 있나요? 맞아요. 있습니다. 이 MSM이 항염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었던 건데요. 항염 작용이 주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으로 인한 관절의 뻣뻣함, 즉 불편감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관절염이 있는 45살에서 90까지의 남녀에게 이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은 물론이고 근육의 강직도, 관절의 뻣뻣함, 불편함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12주간의 MSM 섭취는 바로 관절 뻣뻣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나 우리 레이디 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약간 젊어가지고 아직 청춘이지. 아직 관절염은 나랑은 좀 먼 얘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저희 나이 때는 사실 뭐 관절염을 뭐 미리 벌써부터 걱정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기는 하고 뭐 또 저희 부모님도 아직 괜찮으시고 그러시죠. 이거 좀 안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 예방으로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질문인즉슨 뭔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좀 드시는 게 좋은 건가? 네, 근데 MSM이 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 완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 MSM이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 관절통, 근육통, 산화 스트레스 완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인 뉴트리언트 학술지에도 MSM이 큰 부작용 없는 새로운 항염증제로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젊은 분들이 운동을 또 요즘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이 근육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근육 염증 반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이상이 전혀 없는 이 남성들에게 MSM을 섭취하게 한 후에 무릎을 젖히거나 구부리는 무릎 신전 운동을 100회 반복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줄어들었고요. 또 면역 조절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 10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 MSM이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분자의 방출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섭취할 때 뭔가 주의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MSM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5g이고요. 어허. 또 임산부, 수유부, 알레르기 및 특이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개인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장이나 간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는데 또 연골 무릎 주위에 이제 관절 강이라는 게 있고 거기 활액이 있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 따로 있다는 걸 또 알게 됐네요. 자,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요. 승모근이 진짜 잘 뭉쳐요.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 구분 등. 저는 팔을 올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삼손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삼손이요? 삼손의 힘을 키우면 거북목 탈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손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힘을 줘요? 간단하게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워 보였는데. 아예 안 될 거. 늘어진 삼손의 근막을 조여주고 상체를 교정하는 운동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낫다. 몸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스마일이즈 굿! 채널 A